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 9월 개통한 김포도시철도가 개통 2달을 맞았습니다. 개통 초기 기기 오작동 등 몇 차례 고장이 있었지만 현재까지 큰 사고 없이 순항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인력입니다. 개통 전부터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됐지만 여전히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김포시가 최근 청년 인턴제까지 도입을 했지만 효율성을 두고 논란은 여전합니다. 개통 2달, 김포도시철도 관련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 이재선 노조 지부장과 뉴스원 정진욱 기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포도시철도 개통 2달을 맞았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큰 사고가 없이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은 개통한 지 2달밖에 안 돼서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개통하고 나서 이제 이용자 수에 관련돼서는 한 66% 정도 11월 말 기준에서 한 5만 8천 명 정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균 기준. 네. 네, 다른 쪽보다는 우위 쪽은 한 40% 정도 된다고 하고 해서 이용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기대에 미친 수치긴 하지만 그래도 순항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부장님 계시지만 노조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셔서 인력이 부족하는 부분하고 안전사고 없이 잘 운행하고 있다 보고요. 또 하나는 지역 경제사에서는 조금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말에 이제 서울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지역에 이제 상권이 약간 죽는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운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노조 쪽이나 이제 사측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시도 마찬가지로 노력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운행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순항은 하고 있지만 사실 김포도시철도 그동안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안전 문제 그리고 근로 환경 문제에 있어서 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노조 지부장으로서 여태까지의 운행 상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타 경전철이랑 비교를 해서 현재까지는 큰 사고 없이 다행스럽게 좀 잘 운행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저희가 큰 사고는 없지만 좀 안 보이는 위험들은 좀 계속 좀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인력 부족이나 아니면 또 전문 인력이 부족한 그런 문제들이 당장 사고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향후에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계속해서 좀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항은 하고 있지만 과제는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개통 2달을 맞아서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에서 현장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좀 특별한 상황이 나왔는지요? 일단 11월 27일 날 김포 한강기지 차량기지에서 김포적 당정협의가 열렸고요. 네. 당시 참가자는 김두관 국회의원 그리고 정화영 시장 신명숙 시의장이 참석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운영 쪽에서는 권현택 대표이사하고 유군규 본부장 그리고 노동조합에서는 위원장님이 나오셨고요. 이면범 사무국장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일단 국토부가 요구한 차량 딸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 번 더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차량 삭전 부분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논의된 사항이나 보면 김포도시철도 현재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 체크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몇 번 멈춰섰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문제가 좀 지적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논란이 일단은 차량이 한 2번 정도 멈춘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네. 김포공항 쪽이고 또 다른 쪽에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화재 감지 오작동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도시철도 측에서도 전반적으로 테스트를 다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은 여러 가지 먼지가 쌓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를 위해서 다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날 노조와의 간담회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논의들 오고 갔습니까? 따로 간담회라고 얘기하기보다는요. 네.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김포도시철도 안전을 위해서 좀 여러 말이 좀 오고 갔었는데요. 네. 저희는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좀 심각한 인력 문제,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좀 인적 관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유지 관리 입장에서는 쌓이면 나중에 사고로 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시의장님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인적 관리의 부족이라는 게 이제 인력 부족을 의미하는 인력 부족도 마찬가지고요. 또 좀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이 좀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인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인력 수급 뭐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부분입니까 지금? 인력 수급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노동 조건이 열악하다는 게 이제 철도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안 할 뿐더러 또 지원을 한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오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수행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10월 달에 8명의 직원들이, 신입사원들이 다른 공사 합격해서 퇴사를 했는데, 네. 그 자리가 이제 정규직 신입사원이 아닌 또 계약직, 업무직으로 이제 충원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 1인 1 역사 근무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정적인 좀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더 인력이 좀 충원이 돼야 할까요? 역사로만 따지면 최소는 2인 1조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보면 저희가 10개 역사고 역사당 이제 3개 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역사만 따지면 30명 정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꼭 역사만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뭐 차량, 전기, 뭐 기계, 신호 등등 해서 기술처의 유지 관리 업무도 제대로 돼야만 도시철도가 장애 없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기술처에 이제 교대 근무하는 직원들도 너무 턱없이 부족한 상태고 또 전문 인력도 너무 적은 상태라서 뭐 그런 쪽까지 다 생각을 한다면 뭐 정확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최소한 60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이게 지금 다른 그러면 열차의 근무 환경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김포 골드라인의 환경이 좀 열악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경전철을 운영하는 곳이 이제 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부산 4호선, 그다음에 대구구 3호선, 인천 2호선 등 이제 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네. 또 민간 위탁에서 운영하는 곳들이 있어요. 민간 위탁에서 운영하는 데는 뭐 아시겠지만 우이경전철이나 의정부, 김해경전철 등등이 있는데 공사랑 비교하면 최소 한 2분의 1 정도 인력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예. 그다음에 민간 경전철이랑 비교했을 때도 뭐 표면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겠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네. 업무 방식이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저희가 킬로미터당 운용 인력이라고 산정을 했을 때 저희는 9.2명 정도가 되는데 용인 경전철은 저희보다 좀 더 낮아요. 근데 대신에 열차 안전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차 안전원을 제하고 킬로미터당 운용 인력을 비교를 하면 저희가 감히 전국에서 최저 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가장 최저 인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인력 수급을 위해서 인력 채용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력 문제 왜 계속되는 겁니까?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 운영사 중 가장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가장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이직이 좀 잦은 상태입니다. 네. 현재까지 총 35명이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요. 김포 도시철도가 이제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고 또 서울교통공사는 주무관청이 서울시다 보니까 인력 채용을 하려면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절차상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규직이 신입사원이 아닌 나간 자리는 또 신입사원으로 뽑아야 되는데 워낙 노동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신입사원을 뽑아도 또 퇴사할 거라는 생각에 운영사 정년 퇴임한 업무직을 뽑고 있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신입사원을 새로 뽑을 때에도 NCS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운영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돈이다 보니까 운영비도 없는 상태에서 뽑기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신입사원들이 입사 시험에 3월에 있었는데 들어온 신입사원들이 퇴사할 때마다 3월에 입사 시험 봤던 사람들 중 떨어진 사람을 다시 또 예비 합격자로 지금 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10월까지 퇴사자가 발생할 때마다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렇게 업무 능력에 따라서 변별력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현재는 지금 미리 예비자까지 다 뽑아놓은 상황. 네. 그런 상황에서 한 명이 또 나가면 그 사람이 또 들어오는 상황. 이런 것들이 시험 자체가 약간 좀 무의미한 거죠. 여러 가지 사실 문제가 악순환으로 맞습니다. 반복되고 있는 거네요. 이런 가운데 지금 김포시가 청년 인턴을 고객 안전원으로 10개여 개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은 1인 역사로 문제되는 인턴 5명 인턴 채용으로 실시한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운영은 또 김포 골드라인 운영사 측에 있습니다. 문제가 또 회사 측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또 현재 김포 골드라인에서는 승객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구례역에 인턴 2명, 그리고 김포공항역에 인턴 3명을 배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근무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안전이 취약한 출퇴근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는 여기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인력 시간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죠. 네. 그래서 구례역과 김포공항 제외한 타 역사에서 연차 및 휴무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역사의 인턴 직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인데 정규직 직원조차 1인 역사 근무가 심각한 안전 문제를 그 자리 인턴사 한 명이 투입해서 대체 근무를 하겠다는 것이 약간 조금 어불성설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부장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김포시에서 저희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인턴 5명을 투입해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런데 다만 이제 정진욱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사에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좀 너무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인적 관리가 안 된다는 부분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5명이 왔으면 그 인원을 좀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족한 게 아니라 관리 자체가 좀 허술한 부분이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관리 자체도 좀 허술한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인력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개통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들을 좀 감안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인력난 외에 또 다른 문제들은 없을까요? 뭐 안전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안전합니까? 현재까지는 이제 사고가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안전 문제는 계속 좀 위험은 쌓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큰 사고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팍 터지는 게 아니라 작은 사고들이 모여서 결국엔 큰 사고로 터지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인력난도 어느 정도 동조를 할 수는 있겠네요? 예, 인력난이 사실은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일상 점검이라고 해서 하루에 점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력이 적다 보니까 점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좀 꼼꼼히 물리적으로 시간의 제약 때문에 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뭐 열차 안전원들 뿐만이 아니라 고객 안전원, 열차 안전원 뿐만 아니라 기술처 직원들도 유고율이 거의 0%에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기술처 뭐 예를 들면 한 부서에서 저녁 때 4명이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저희도 야간에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지정 휴무라고 해서 회사에서 이제 지정 휴무를 쉬게 돼 있는데 뭐 지정 휴무, 그다음에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연차 사용할 경우에 최악에는 이제 4명이 아니라 2명이서 야간에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4명이서 할 일을 2명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원인. 용역 결과가 나와야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언제 나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일단 차량 떨리면서 이제 용역 연구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김포시에서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 되는 연구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요. 앞서 여론에서 많이 발표한 것처럼 차량 떨림 현상은 차량 밸런스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레일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나올 건지 아니면 처음 계획부터 문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공사 과정에도 문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차량 떨림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편인가요? 현재 사실 저희가 차량 민원이 몇 건 올라왔었고요. 네. 사실은 올라올 때보다 이제 차량 삭정이나 방향 전환을 통해서 계속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노조 측에서 인력 문제나 안전 문제를 제기를 할 때 지금 뭐 첫 번째 당사자는 김포시가 지금 뭐 운영사인 골드라인이나 뭐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회사에 지속적으로 인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통공사 본사에 가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김포 골드라인이라는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대표이사나 본부장이랑 저희 회사 사측하고 이제 교섭을 하거나 인력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도 그분들이 결정할 수 없는 구조예요. 저희는 이제 법인이다 보니까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 임원이 4명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에 처장 2명하고 또 저희 김포 골드라인의 대표이사와 본부장. 네, 아시겠지만 김포 골드라인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서울교통공사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승인을 안 받으면
전혀 뭐 저희 회사의 노동 조건이나 인력이나 임금이나 기타 등등에서 모든 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독립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인 구조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통공사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사가 뭐 지나치게 방관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방관을 하고 있다는 말도 맞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방관이라기보다는 거의 포기 수준이 아닌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사회에서 모든 거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만약에 단돈 10원이라도 직원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단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하려면 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안전 문제는 결국은 인력하고 뭐 안전 장비, 결국 돈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사회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최저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여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뭔가를 더 투입했을 때 자기들한테 리스크가 돌아오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운영사가 포기 상태에 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정기자께서는 왜 이런 문제가 처리됐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서울교통사 최저가 계약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도시철도공사가 일단 무인 경찰 시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김포 도시철도의 운영 사업을 계약했던 상황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최저가 계약을 좀 하게 됐죠. 연간 한 190억에서 200억 정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 부대 운영비예요. 이 부대 운영비를 현재 많이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을 냈지만 현재 한 20억 원 정도를 현재 걷어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80억 원 정도가 마이너스 상태가 발생한 것이죠. 이 마이너스 80억 원을 갖고 지금 시하고 자꾸 주다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노조가 끼신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사가 어쨌든 계약에 한 만큼 그 계약에 낙찰했으면 그 100억 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부대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성실 이행을 해야 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와서 인력을 더 쓸 것인지 아니면 노조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을 더 채워줄 것인지 시하고만 너무 이렇게 주다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김포 골드라인 쪽에서 부대 운영비에 관련돼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가 그런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 기자께서 운영비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운영비를 누가 부담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또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정유혁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부대 사업비라는 게 좀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뭐 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계약한 건 저희가 5년에 6억 2천에 계약을 했고요. 플러스 알파가 조금 있다고 하나 뭐 제 생각에는 10억을 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 저희 그러다 보면은 그 금액 자체가 저는 인력하고 또 직원들의 인건비에서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만 좀 충분히 채워진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좀 나은 조건에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초부터 회사에 계속 요청을 했었어요.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들어왔으니 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 뭐 그거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회사의 입장은 저희가 원 계약자는 서울교통공사지만 2017년도였나요? 2018년도였나요? 그 지위 승계 계약을 통해서 모든 계약 및 협약을 이제 그 지위 승계를 해버렸거든요. 김포 골드라인에. 그래서 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지위 승계했으니까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고 하는 상태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빠져 있는 거죠. 골드라인을 앞에 세워놓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결의 사실 실마리는 원 계약자가 나와야 되는데 원 계약자가 계속 숨어 있다 보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좀 사실 쉽지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김포 도시철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인력난이나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짚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있습니다.